전염력이 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을 거쳐 북한까지 확산되며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농축산업계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과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해 나가자는 상호 문화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구성한 연극 거리의 사자가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5월에서 11월 총 18개 스마트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북한까지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열병이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사이에 전염이 되고 이주인의 치사율이 100%입니다. 더욱이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살 처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인 병인 셈입니다. 이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강원도는 도내 양돈 농가 82곳에서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주의사항 등이 담긴 홍보자료를 각 나라별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체류자에게 배포했습니다. 다수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귀국하고 이제 5일간은 농장 출입을 절대로 좀 금지해야 되겠고요. 특히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국 방문 자제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의 고용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농장주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 쪽은 그나마 방역교육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그 농장주들이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다들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뭐 교육도 안 받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단지 몸만 바깥에 나올 수 없던 이제 불법 체류된 그런 분들은 시에서 파견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신 불법 체류자를 농가에서 고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건 조금 저렴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이런 거를 못 믿으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 농가에서 닥치니까 그런 게 있고 시에서 해주는 거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현재로선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통해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가 방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돈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서 하여 주시고 지난 8일 철원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 접경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을 들여오지 않는 등 지역 구성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다름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포용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호 문화주의를 다룬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발전재단과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9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다문화 사회 한국과 상호문화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의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에 통합되고 합쳐질 것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는 관심과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름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안고 걸어가야 할 우리의 아주 소중한 이웃이다라는 생각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장한업 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정우탁 전 원장을 비롯한 다문화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여해 각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민이 되기 전에 민주 시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민주 시민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국민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겠지요.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발표자들은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문화 다양성, 다문화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이 건강한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이주뿐만 아니라 대부분도 우리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이주 지역 주민들과 교사 학생들을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 차원을 넘어 이제는 우리 같은 공동체를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또 더 현실적인 그런 정책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상호문화 존중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길 기대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인간의 삶의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 불편한 진실을 표현한 연극 거리의 사자가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연극인데요. 김종현 PD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년 전 살해당한 소녀 이조벨이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현재 유령의 상태지만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채 집을 찾아가는 중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문화 사회 배경인 거리의 사자는 2009년에 첫 공연을 시작해 10년이 지난 2019년을 맞아 재공연이 되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표현하여 단절된 관계와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저도 이 연극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연극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조벨이 만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유색인종, 이민자,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며 연극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들을 향한 인식을 사실감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정신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나가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드리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게 전체적인 드라마를 끌어가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역할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되게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순간도 있고 그거를 이겨내고 노력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린 살아야 하기에. 연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차별적 시선을 느낄 때 슬픔과 분노하는 감정을 갖게 되지만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조벨이라는 인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길 원한다, 잘 살아나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다문화도 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나 뭐 다른 집단 가보면은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소외된 걸 많이 느꼈는데 이 연극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거리 연극은 오는 22일까지 마포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암암리에 일어나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포용하는 인식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인데요.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디어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5월에서 11월까지 9개 자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총 18개 미디어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식의 미디어 이용, 그리고 어떠한 식의 미디어 혹은 뉴스,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언론진흥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는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고 이제 다문화면 전체 가정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양육자가 알아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이 함께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팅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미디어를 소통의 장애물이 아닌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하려면은 30분이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 약속 잘하고 그래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조금만 하면 돼요. 책이 많이 읽어요. 네. 지난 12일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양육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 아이 성장 영상 과정에서는 다문화 가족이 참가해 자녀의 성장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 찍는 방법을 오랫동안에 화목한 가족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촬영한 자녀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영상으로 다듬어 기록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세나야, 엄마가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줄게. 다문화 가족 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일정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을 배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애가 돈독해지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에서 지난 10일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대표는 다문화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다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문화에 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다문화 가정과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정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를 출간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학습 대상자를 여성 결혼 이민자에서 다문화 가정 남녀 성인 구성원으로 넓히고 이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과 양성평등 가치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종 11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종 6권을 출판했습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지난 6일 이민자 가정 140명과 함께 법무부 대전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문화체험은 이민자들의 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민자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배우는 모의국회, 직접 판검사가 되어보는 모의법정 체험을 비롯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강성식 사회통합위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방법, 법조인의 자질, 법조인의 역할 등에 대해 질의하며 법조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민자들이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인천시 북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관내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학생들 7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현장 체험은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부흥중학교 학생회장 최진현 학생의 학교 속 다문화 이야기부터 난민합창단 하울림과 참가자들의 마법의 성 합창까지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인천시 북부 교육지원청 김태용 국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흥시가 지난 10일 시흥 스마트 허브와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 지원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는 전문 외국인 안전보건 강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총 8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자국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받으니 교육에 더 집중이 되고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택시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캠프 험프리스와 팽성읍 일원에서 제1회 한미 어울림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8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과 미 9군 창설 75년을 기념해 경기도와 평택시, 미 8군 사령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미군과 외국인들의 인파 속에 마치 미국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받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시 행복예절관 주관으로 지난 8일 다문화 청소년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성년례를 개최했습니다. 성년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례로 성년자들이 성년이 됐음을 축하하고 성년자로서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일깨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년례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관을 쓰고 비녀를 꼽고 옷을 바꾸어 입으며 어른과 동일한 복식을 갖추는 의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은 성년의식을 거행하고 모든 성년자와 가족들에게 축하와 덕담을 전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8일 2019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 더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도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는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과 건강가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합창 퍼포먼스, 세계의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이 이뤄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현 시대에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다양한 사람과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충남도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전국에 최초로 설립된 구로지역과 가장 큰 센터가 있는 안산지역 등 포함하여 8개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사업지에 대한 고충상담, 통역서비스, 생활법률,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등 종합적인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내 외국인 간 상생하는 고용허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로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중언어 능력의 강점을 살려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성의 통합적 성장을 이루어 꿈과 희망을 배워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구촌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 중도 입국 가정의 7개국 35명의 다문화 아동이 있습니다.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강당과 한국어 교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자원연계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전공에서는 탐방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기관의 담당 업무에 근무하는 관련 직업군의 직원분들을 통해 소개받고 시설을 견학하고 질의응답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사업 향상을 위한 자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필요 조건을 갖춘 두 기관의 역할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아동 사이에 효과적인 지원 사업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연속 3년 이상 거주 혹은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주요 외빈이면 후보자로 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결혼, 출산과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며 우수작은 동화책으로 출간돼 전국 도서관과 학교 3,000곳에 배포됩니다. 북한이 내년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외국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마라톤은 2020년 4월 12일이며 수백 명의 현지인과 평양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참가자 모집을 독점 중개해 문의는 고려투어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나 학업 때문에 휴가 일정을 짜기조차 힘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을 계획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연극, 전시, 관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에 잠깐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